전재수, 정동영 장관에 이어서 이종석 국정원장 그리고 원조 친명계 모임이란 7인회의 멤버인 임종성 전 의원도 실명이 공개됐죠. 앞서 이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3인자가 민주당 당직을 맡는데 결정적인 연결을 고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명장 청명 임종성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함.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 부의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청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또 외연 확장을 통해 확실한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의장단 여러분이 민주당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 대표님, 정동영 장관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임종성 의원도 펄쩍 뛰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이모 씨를 통일교 3인자를 앉힌 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키르기스탄에 출장 갔을 때 통역으로 처음 만난 인연이 있어가지고 내가 추천했을 뿐 통일교와는 무관하다. 자, 그렇군요. 통역으로 만난 인연만 가지고 당직에 추천한다? 정동영 전 장관의 답변까지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 이야기도 같이 이제 엮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한동훈 장관이 본인은 뭐 그 초대가 제안이 왔었는데 거절했다. 그 통일교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거든요. 정당에서 종교가 계속 접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 담당 뭐 사무도 보고 있고요. 그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만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다 예배도 가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통일교가 이상한 무슨 뭐 범죄 혐의가 있었다든지 그렇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교 만나는 것조차 약간 문제 삼는 거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만남 자체는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같이 이제 임종석 의원도 본인이 한인에 관련해 가지고 수석 부의장을 맡았는데 통일교도 아마도 그 통일교가 해외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통일교 관련된 분이 여기에 이제 당직에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역할 이걸 왜 문제 삼지?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상황을 모른다. 정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도 다 뭐 전재수 전 장관과 달리 여기에 관련해서는 뭐 군품이나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지 않고 단순히 만났다, 뭐 어디 뭐 가평에 있는 어디 궁에 갔다 이런 거로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전 실장까지 거론되니까 야당은 이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 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이미 나왔잖아요. 이 부분까지는 막고 싶겠죠. 나까지만 안 오면 된다. 그러나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 정권이 막다가 그 정권의 내상이 커질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저는 포기를 거의 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은 전재수, 정동영 장관은 일종의 버린 그냥 카드라고 봅니다. 예. 유체 이탈해가지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실무진 내지는 어떤 장관급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달리게 처벌받겠다라고 하는 뭐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본인도 윤영호 세계본부장한테 직접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또 정진상 비서실장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본인들의 측근이자 본인과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김지우 대변인. 대통령은 여야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라라는 입장만 내고 본인 최측근이라고 불린 정진상 전 실장, 7인회 멤버인 임종성 의원이 연루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시네요? 아니 어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여기에서 어떤 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으면 된 거 아닌가요? 지금 저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여권 측의 관계자다라고 해가지고 거명이 되는데 저는 좀 분리해서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관련돼서는 두 사람이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하고 임종성 전 의원 두 사람만 지목이 되고 있죠. 예. 다른 분들은 만났다.
그리고 행사 특히 22년도에 그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부통령까지 참석하는 그런 행사에 여야의 당시 대선 후보들이 참석해달라라는 요청을 이 통일교 측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던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까지 모두 다 여권 측의 인사가 지금 모여 있으니 이건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야권에서 두 분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김규환 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이름도 올라와 있어요. 나경원 의원께서는 본인이 지금 펄쩍 뛰셔요. 뭐라고 하시냐? 저지 물타기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야권의 그 이름이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권에서 이름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것은 기정사실화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통일교 게이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이거는 전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오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동영 정 장관 말씀만 딱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정동영 장관이 아주 오늘 점잖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관계없다라고. 그런데 점잖게 얘기를 하면 억울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본인들이 지금 아주 자신들의 무혐의, 무고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그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공개된 사람들 중에는 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다만 나 전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권성동 의원 수사를 했는데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 그때 수사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야당의 의혹은 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인물들은 특검의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게이트란 이름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요. 전재수 장관 첫 낭만입니다. 장관으로서. 장관급 3명에 7인의 멤버 1명, 최측근 1명. 이렇게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실명이 공개됐는데 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은 침묵했습니다. 그걸 두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협박이 먹혔다라고 지적합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습니다. 특검 수사 때는 돈 받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명단까지 제출했는데 정작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상은 더 명백해졌습니다. 통일교와 유착된 것이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협박이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었다. 윤영호 본부장은 통일교가 자기를 꼬리 잘랐다고 표현하는 네네. 분입니다. 통일교 쪽하고 아직도 관계가 밀접하면 오히려 본인이 살기 위한 선택을 했을 텐데 윤영호 본부장 개인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전 메시지에 정확히 순응을 해야지 본인이 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서정 의원님. 윤영호 본부장이 어제 입을 닫은 이유. 입 닫고 하루 만에 지금 싹 다 실명 공개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을 닫은 이유. 이재명 대통령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종교 해산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냈죠. 그래서 사실상 압박을 굉장히 크게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압박이 통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 무기를 완전히 꺼내들지 않았다.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전재수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는데 제가 볼 땐 전재수 장관도 이미 정권에 손절을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로 그 의혹들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장관부터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측근들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일파만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상황을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